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 속에 시민권 승인 건수가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신청 건수도 급감했습니다. 이처럼 강경한 이민 정책이 이어지면서 불체 이민자들 사이에서 세금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정보가 이민 당국과 공유되면서 추방 등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 고객의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계좌 보유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지도력을 신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속히 전쟁 종결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뉴욕시의 중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어포더블 하우징 상당수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고도 1년이 넘게 입주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 속에 시민권 승인 건수가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신청 건수도 급감했습니다. 비영리 라디오 NPR이 이민서비스국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시민권 승인 건수는 32,8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USCIS가 월별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4월 승인 건수는 88,488건으로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약 9개월 만에 63% 급감했습니다. 전체 처리 건수도 지난해 9월 78,379건에서 올해 1월 37,832건으로 절반 수준 줄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민권 인터뷰 일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인터뷰 이후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추세로 알려졌습니다. 심사가 강화되자 신청도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신청자가 16만 9,159명으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았지만 한 달 뒤인 11월엔 4만 1,47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한 달 사이 약 75% 줄어든 셈입니다. 이후에도 12월 42,569명, 올해 1월 46,385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규모 추방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부 이민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서둘렀지만 이후에는 심사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신청을 미루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는 분석입니다. USCIS는 시민권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입됐던 시민권 시험을 다시 적용하고 영어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신청자의 SNS 활동을 확인하는 한편 이웃 조사도 재도입했습니다. 신청자의 도덕성과 헌법 충성 여부를 보다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민권뿐만 아니라 영주권 등 합법 이민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 감소는 매달 5만 명 수준이지만 합법 이민자 차단이 13만 2천 명 규모로 훨씬 많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불법 이민 감소의 약 2.5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 정책 전문가 데이빗 비어는 불법 입국 감소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추세가 이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남서부 국경에서의 국경 순찰대 체포 건수는 2023년 말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말까지 이미 80% 이상 감소했으며 트럼프 취임 이후 감소폭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합법 이민은 정책 변화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망명 신청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합법적 경로로 입국하던 망명 신청자는 2024년 12월 약 4만 명에서 2025년 2월 단 26명으로 99.9% 급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예약 앱 폐지와 함께 망명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 등 영주권 비자 발급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국무부는 2026년부터 40개국 이상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를 제한하고 이후 추가 조치를 통해 최대 90여 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조치는 전체 이민 비자 신청자의 상당수를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으며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 초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약혼자 및 배우자 비자도 전년 대비 최대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학생 비자 역시 작년 여름 기준 약 40% 줄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도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 정책 도입으로 신규 신청이 급감하면서 올해 전체 발급 규모도 약 25%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변화들을 종합하면 매월 약 13만 2천 명 규모의 합법 이민이 차단된 반면 불법 입국 감소는 약 5만 명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강경한 이민 정책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세금 보고를 해왔던 불체 이민자들 사이에서 세금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보고 정보가 이민 당국과 공유되면서 추방 등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민 신분 문제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없지만 납세자 번호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해온 불체자들이 신분 노출 우려로 올해 세금 보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국세청이 오랜 관행을 깨고 납세자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기로 결정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민자 세금 보고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IC와 IRS 간 정보 공유 합의의 여파가 올해 소득세 신고 시즌에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코리아타운 유스 커뮤니티 센터는 예년엔 무료 소득세 신고 상담 서비스 이용자의 약 3분의 1이 ITIN 소지자였지만 올해는 전체의 10%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ITIN으로 세금 신고를 해왔다는 한 불체자는 언젠간 이민 개혁이 이루어져 합법 체류 자격을 얻는다면 가족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신고를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고 토로했습니다. IRS는 수십 년간 불법 체류자들이 ITIN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사실상 장려해왔습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 불체자들의 연방소득세 납부액은 연간 약 6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등 복지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납세자 정보가 이민 당국에 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세금 신고 기피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 고객의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계좌 보유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13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마포 주최 만찬 행사에 참석해 은행들이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거주자 정보 파악이 일반적인 관리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권 등 시민권 증빙 서류 제출을 은행 이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방안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 이민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치가 도입되면 은행 계좌를 새롭게 만들려는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계좌 보유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민 신분을 확인하려면 힘들고 미국 내에서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도 상당수라 이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 인구는 3억 4천만 명이 넘지만 미국 여권 발급 건수는 약 1억 8,300만 건에 불과합니다. 종전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만 측 해역을 통한 선박 통행을 보장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어제 이란 정부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오만 해역을 이용한 안전 항로를 열어 선박들이 공격 위험 없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군사 충돌 재발을 막기 위한 합의가 전제된 조건부 구상입니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통제 방식에서 부분적 완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란이 실제로 기뢰 제거에 동의할지 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을 포함해 모든 선박의 통행을 보장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해상 통제 강화로 수백 척의 유조선과 약 2만 명의 선원이 걸프 해역에 묶이는 등 물류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2주 휴전 국면 속에서 추가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협 통제권 문제는 여전히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군은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이란 해상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소식통은 해당 제안의 성패가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지도력을 신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조속히 전쟁 종결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어제 의회에 추가 승인이 있을 때까지 미국이 전쟁에서 병력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47대 52로 부결시켰습니다. 공화당은 이란의 핵 능력과 지속적인 협상 가능성, 철군에 따른 위험 등을 거론하며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 지도력을 신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쟁 권한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미군을 투입한 뒤 48시간 안에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 의회가 전쟁 포고나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60일 안에 병력을 철수해야 합니다. 다만 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서는 최대 3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방 의원들은 행정부가 조속히 전쟁 종결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은 60일 또는 90일 시한이 지나면 승부를 보든지 그만두든지 해야 할 때라며 행정부가 군사력 사용 승인안과 재원 조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리사 머코스키 상원 의원도 민주당의 전쟁 중단 시도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60일 시한 이후 분쟁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공화당 동료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현 시점에서는 군이 이란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안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향후 백악관의 전쟁 예산 요청이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의회는 아직 관련 요청을 받지 못했으며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 표결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의 중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어포더블 하우징 상당수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고도 1년이 넘게 입주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 지어진 4,500개 이상의 어포더블 하우징 건물이 완공된 후 세입자가 입주하기까지 평균 439일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 후 세입자를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뉴욕시에서 세입자들이 정부 보조를 받는 소득 제한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선 그 기간은 전국 평균 156일보다 3배 수준으로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을 짓고도 즉각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뉴욕시 어포더블 하우징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탓입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로 주택이 절실한 세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동산 소유주와 투자자들도 수익을 즉각 확보하지 못해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뉴욕시는 어포더블 하우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나선 상태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취임 당일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를 소집했습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당초 지난 11일까지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바우처 혜택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앞서 시의회가 통과시킨 주택 바우처 가격 완화 조례를 시행하기에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해 시행을 강제할 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파워볼 복권이 영국에서도 판매될 전망입니다. 아직 승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해외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당첨금 규모도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복권협회는 영국 복권 운영사 올인 UK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 여름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역에서 파워볼 판매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이 시행될 경우 미국 외 국가가 당첨금 조성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해당 합의는 영국 복권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참여국이 늘어나면 판매량 증가에 따라 당첨금 규모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첨 확률은 약 2억 9,220만 분의 1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파워볼 웹사이트에 따르면 양국 참가자에게는 동일한 당첨금이 지급되며 미국에서는 달러, 영국에서는 파운드로 각각 지급됩니다. 하지만 환율 변동과 미국이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금을 발표하는 점 등으로 인해 체감 당첨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드레아 비들러 올인 UK CEO는 목표는 영국 복권에 더 많은 게임, 혁신, 흥미를 불어넣는 것이라며 엄청난 당첨금 덕분에 파워볼만큼 흥미진진한 게임은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내 파워볼 판매의 정확한 일정은 추후 발표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 근로자의 미국 IT 기업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뉴저지주 출신 커자 왕과 전식 왕은 통신 사기 공모와 돈 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해외 거주자들이 미국인을 가장해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들을 관리하는 이른바 노트북 팜을 운영하며 북한인들이 미국 기업의 원격 일자리를 얻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대상에는 경제 전문지 포춘 선정 500대 글로벌 기업과 국방 계약업체를 포함해 미국 기업이 100곳 이상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사기 행각으로 북한 IT 근로자들이 미국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미국 국가 안보를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혼잡 통행료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뉴저지 주 정부가 결국 뉴욕 주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는 최근 뉴저지 연방법원의 뉴욕 주 정부와의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30일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2023년 11월에도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두 번째 시도로 뉴저지 주 정부는 통행료를 피하려는 차량들이 버겐 카운티 등 북부 뉴저지로 몰리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과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뉴욕 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보상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의 $500만 이상의 세컨드하우스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추가 과세 방안이 추진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세컨드하우스 텍스 신설을 논의 중인 주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 측은 해당 세금이 도입될 경우 연간 약 $5억 추가 세수가 확보돼 $54억 달하는 뉴욕시 재정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주의회 모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제도 도입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맨해튼의 대형 신축 고층 아파트 상당수는 외국인 투자자 소유로 이들 중 다수는 실제 거주보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버스 전용 차선을 침범하거나 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 카메라 단속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가운데 내일부터는 퀸즈 플러싱을 경유하는 Q17, Q27 버스 노선에서도 위반 차량 단속에 대한 벌금 부과가 시작됩니다. Q17 버스는 퀸즈 플러싱 메인 스트릿과 자메이카 구간을, Q27 버스는 메인 스트릿과 캠브리아 하이츠 구간을 오가는 노선입니다. 버스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실시되는 위반 차량 단속은 버스 전용 차선 침범 운행 차량과 주정차 위반 차량, 버스 정류장 진입 방해 차량 등 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는 모든 차량을 포함합니다. 벌금은 첫 위반 시 $50, 상습 위반 시 최대 $250까지 부과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